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분히 좋은 소식 한 가지와 테슬라 주가가 연말까지 과연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현재 기준으로 저만의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이 폭발적인 주가 상승과도 절대 동떨어져 있지는 않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테슬라 코리아, 이제 한국으로 입항이 되는 정보들을 말씀드리잖아요. 참고로 이 정보의 출처는 태봉이 TV라고 해서 한국으로 입항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 주간 단위로 업데이트를 너무나 잘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잊을만 하면 제가 그분 채널을 들어가 가지고 입항 소식이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 8월 21일 날 18번째 입항이 한국에 또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있어 왔었던 이제 13차부터인가요? 17차까지 가장 성수기 때 입항이 많이 됐었거든요. 이제 초여름부터 이제 여름까지. 그런데 지금 이제 보조금도 많이 빠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역대급 입항이 되었습니다. RWD가 2189대였고요. 그리고 롱레인지, 이제 주니퍼죠. 1000대 가까이가 입항이 되면서 토탈로 이제 한 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주간 단위로 들어오고 있는데, 자그마치 3200대가 한국으로 입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만 뭐 1500대 한 번, 1600대 한 번, 그리고 그 전에도 한 번 더 들어왔는지. 근데 어쨌든 지금 8월 20일 기준으로 거의 6000대가 넘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직 10일이 8월 달에 지금 남아있는데 아마 또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이거에 엄청난 지금 한국으로의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 당연히 한국에 수요도 없는데 미쳤다고 한국으로 입항을 그렇게 할까요? 수요가 여전히 엄청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보조금이 옛날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뭐 얼마 몇백만 원 못 받아도 상관없어라고 하는 지금 심리까지도 마치 한국에서는 주니퍼 포모가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지금 반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9월 달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40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더 많은 물량이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벌써 작년 3분기 테슬라 코리아의 판매량은 이미 7월 달에 다 돌파를 했죠. 이제 초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 9월 두 달에 남아 있고 물론 입항이 되는 것이 9월 30일까지 인도가 돼야지 카운팅이 되는 것인데 지금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리스나 렌트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것은 이제 입항에 대해서 바로 이제 다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카운팅이 바로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인도를 해 나가는 그 속도도 되게 지금 이제 빨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8월 달에 거의 제가 봤을 때 지금 11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의 10,000대 가까운 이제 물량이 들어올 것이고 9월 달에 역시 이외에 준하는 물량이 들어온다. 자, 거기서 뭐 모든 이제 입항되는 차가 인도가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15,000에서 많게는 18,000대 가까이가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한국에서만 플러스가 될 수 있다. 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뒤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금 4분기가 남아있죠. 근데 2024년 4분기 때 이제 한국에서 몇 대가 팔렸느냐? 제 기억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은 수치가 1000대에서 2000대 사이였어요. 왜냐? 보조금도 빠졌고 기가 상하에서 한국으로 입항이 거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국이 4, 4분기가 거의 판매가 안 됩니다. 뭐 정책적인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4, 4분기가 중국에서 내수 판매를 엄청나게 밀어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생산협회가 계속 연간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까지 커버를 하기 힘들다고 했을 수 있는데 지금 2025년도에 사이버 트럭이 한국으로 이제 출시가 됐잖아요. 정식으로. 이제 그것이 또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국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겠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제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미쳤다고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그러니까 테슬라 본사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4분기도 계속 한국으로 입항 물량을 집어넣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물 들어오는데 노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항상 비교를 하잖아요. 자, 작년에 참고로 전 세계에 49만 5천 대 가까이가 판매가 됐는데, 테슬라 코리아가 전혀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추세로 10월, 11월, 12월 이 4, 4분기 때 한국으로 입항이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3분기 수준으로 말이죠. 그러면은 자그마치 3만 대. 그리고 이제 한국도 4, 4분기 때 엄청나게 또 피크 시즌이잖아요. 자동차 판매가. 자, 그러면은 많게는 4만 대 가까이가 대한민국이 한 나라에서 전년 동기에 비해서 플러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4만 대는 유럽에서 그냥 대충 팔아도
유럽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대한민국에서 다 채워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퍼포먼스가 4, 4분기에도 나올 수 있다. 근데 그 시그널을 저는 8월 21일 날 입항돼 3200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항 역사에서 8월 말에 3000대가 넘어가는 물량이 들어온 적은 없을 거예요. 성수기 때도 그만큼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리고 주간 단위로 꼬박꼬박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느냐? 지금 크게 이제 테슬라의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탑이 이제 중국이고, 미국이고, 그리고 유럽이고, 그리고 그 기타 국가를 한데 다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시아 퍼시픽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국가들, 아시아 퍼시픽 국가들의 수요가 한국을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그쪽의 수요가 많다고 알 수 있죠. 제가 이제 대만이나 싱가포르, 그러니까 크게 기여를 하지 못했던 국가들이 솔솔하게 이 국가들이 누적으로 다 합쳐버리면 꽤 큰 숫자가 되는데, 아시아 쪽의 판매량이 예사롭지가 않다. 자, 이 부분을 한국의 판매량을 보고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럼 당연히 긍정적으로 판매가 많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요 부분을 우리가 3분기와 4분기, 특히 4분기 때 테슬라의 전체 인도량에 있어서 우리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작년에 49만 5천 대니까 한국을 빼고 다른 나라에서 그저 고만고만한 수준으로 만약에 판매가 됐다 하더라도 테슬라에서 그냥 바로 53만 대 가까이 그냥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파워를 이미 한국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매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봅니다. 자, 지금 이제 정고점에 대한 이야기, 이제 488달러죠. 자, 지금 350달러니까 아직도 너무나 이제 갈 길이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뭐 400달러 초반도 아니고 400달러 후반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올해 4개월 단위로 한번 제가 끊어봤어요. 왜냐하면 공교롭게 올해가 4개월마다 어떤 큰 변곡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250달러의 주가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가 4월 말로 기억을 합니다. 4월 말이었는데, 자, 그러면 지금 8월 말이니까 4개월 동안에 250달러에서 350달러가 됐으니까 몇 퍼센트가 올라갔느냐? 자그마치 40%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5월 중순에서 5월 말에 270달러를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350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석 달 만에 30%의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2025년 1월 2일로 가볼게요. 그때 404달러로 기억을 하는데 4월 7일이었을 겁니다. 그때가 210달러까지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제 3개월 조금 넘어가는 그 기간으로 놓고 봤었을 때 거의 반토막이 난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고 놓고 봤었을 때, 야, 이게 뭐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 뭐 3년이나 4년 동안에 50%가 플러스가 되고, 뭐 2년마다 20%가 플러스가 되는 경우들인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매우 이제 적다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이제 변동성이라는 게 시간 개념을 두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니나 다를까 올해도 역시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기록을 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350달러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480달러 너무나 이제 멀리 느껴지는데, 250달러에서 350달러에 도달했었던 그 40% 상승률이 그대로 350달러부터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490달러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350달러에서 30%가 올라가게 되면 455달러인가 그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지금 300달러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숫자가 주는 착시일 수 있는데, 이게 1% 올라가도 3달러나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488달러가 멀지가 않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의 어떤 특징으로 봤었을 때 30, 40%의 변동성은 어떤 게 1개월 만에 일어났었고 3개월 만에 일어났었는데, 4개월 텀으로 봤었을 때 정고점을 뚫는 것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다시 증명이 된 것 같아요. 테슬라를 투자해 나가는 모든 분들이 로보택시 미래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모델 Y L이
중국에서 8월 달에만 뭐 예약 주문 건수가 2배가 늘어났다. 이것이 이제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량으로 주간 판매량에서 이제 카운팅이 되겠죠. 거기에 9월 30일 날, 그 전에, 이제 1시간이라도 더, 빨리, 7,500달 혜택을 받으려고 이제 9월 30일 뭐 23시 59분에 예약을 해서 주문을 걸어도, 그 이후에 인도를 받더라도 혜택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로 말미암아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EPS가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 그리고 탄소 크레딧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크게 보완이 될 것이다. 커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 이 부분이 지금 저는 350달러까지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 지금, 그리고 이것이 거의 지금은 큰 변수가 없는 이상은 지금 거의 확정적이다 싶을 만큼 이제 역대급의 판매량이 나올 수 있다는 그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고점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너무나 허무맹랑하고 정신승리고 희망 고문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터무니없는 정고점을 바라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움츠릴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나 제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편향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악재가 될 만한 요소들이 있는지를 계속 지금 보고 있어요. 테슬라가 지금 현 상황에서 악재가 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를 계속 보고 있는데, 찾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안전요원이 여전히 로보택시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계속 조수석에 있다. 물론 그것이 부정적으로 보여질 수는 있는데, 어찌됐건 6월 22일부터 지금 거의 이제 2달이 넘었잖아요. 그 동안에 안전요원이 있었지만은 뭐 엄청나게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들을 안전요원이 브로킹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안전요원이 없어도 조금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불편함이 있겠지만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시장의 어떤 공감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 뭐 웨이모는 자기들 찾기를 부딪히고 전봇대 막 갖다 박는 그런 이제 사고들이 있었는데, 테슬라는 그래도 안정감 있게 여전히 지금 뭐 저 안전요원의 개입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치명적으로 어떤 사업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만큼의 어떤 안전성의 문제는 발견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건 아닌가. 물론 조금 더 스피드를 높여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쯤 되면은 로보택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계속 이제 뉴스도 나오고 있으면은 이쯤 되면은 뉴페이스가 한번 나와야 됩니다. 경쟁자로서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은 웨이모하고 테슬라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도 시장에서 이게 지금 속도는 느리겠지만은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의 이제 무주공산, 독점적인 사업 구조를 정말 가지고 가는 것이겠네 하는 그 심리 역시도 시장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익 대비해서 테슬라 주가가 너무나 높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지금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지금 테슬라 주가를 크게 떨어뜨리진 않고, 왜냐하면 미래를 위한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줄게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이미 형성이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테슬라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테슬라는 이제 미래를 위한 어떤 그런 사업에 있어서의 그런 퍼포먼스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고 이제 실적이 있는데, 실적이 받쳐준다는 심리가 작용할 때 테슬라 주가가 미래 사업에 대한 이제 그 어떤 펀더멘탈을,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이제 상승해 왔었던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이 받쳐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저는 연말까지 현재 기준으로, 물론 어떤 돌발 악재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연말까지의 긴 호흡으로 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 그리고, 테슬라 코리아의 정말 놀랄만한 선전, 이것이, 어떤 지리적 개념으로 봤을 때 아주 작은 용토의 한 국가이긴 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미치게 되는 인도량, 그리고 테슬라 주가에는 수십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오늘 이야기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